수능 정말 딱 4개월 남았잖아. 근데 혹시라도 유명한 1타 강의를 완강해서 성적 한 방에 이렇게 올려보겠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아니면 인강 두세 개를 막 병행하고 문제집의 기출까지 짬뽕으로 공부하라는 건 아니지. 제가 딱 잘라서 얘기할게. 정말 그렇게 하면 수능날 어지간하면 망해. 뭐 뉴런, 수불 같은 유명한 실전 개념 강의들 들을 때는 집중도 잘 되고 좋지. 근데 평균 한 30강이 넘어가는데 이거 지금 어느 4월에 다 듣고 오답하고 복습을 언제 할 건데, 이미 6월까지 죽 써봤으니까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걸. 지금까지 그 공부한 실전 개념들 실전에서 정말 제대로 써먹어 본 적이 있어? 너 실력이 진짜 오르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치동 현장에서도 애들 매주 보면서 느끼는 게 7월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기출 분석한 애들 거의 없어. 3등급도 안 되면서 나도 뉴런 뭐 습을 들어야지 하다가 어려워서 한 달 만에 유기한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뭐 너가 어찌저찌 그걸 완강했다고 쳐. 그날 바로 1강에 있는 문제들 돌아가서 다시 풀어봐봐. 대부분 다 까먹고 잘 안 풀릴걸. 6월까지 다 헛당치고 아 선생님 저 진짜 개 큰일 났어요 하면서 뒤늦게 내 수업을 들어온 애들이 꽤 많아. 나도 현역 재수할 때까지 4등급이었다 보니까 잘 아는데 별의별 짓 다 했다고. 그래서 너희들 하는 거 다 이해돼. 근데 지금은 진짜 이제 늦어. 여러분들이나 17년 전에 재수했었던 나나 이게 방법을 모르니까 지금까지 뻘짓했던 거라고. 각설하고 제가 딱 10분 만에 7월부터 매일 2~3시간 공부해서 수학 최소 2등급을 위한 완벽한 기출 공부 방법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해 볼게. 대치동 현장에 오는 애들도 첫 주 만에 다 진짜 개쩐다 이러면서 만족했던 내용이니까 끝까지 들어요. 뭐 라이브 강의나 인강에 관심이 있으면 고정 댓글에 있는 수업 정보 확인해 봐도 되고. 우선 너희들이 아직 1등급이 아니라면 사설, 교육청은 당장 머릿속에서 삭제해버려. 삭제하라고. 모든 기준은 오직 평가원 기출 문제야. 그러니까 이것만 미친 듯이 파는 거지. 우리 목표는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을 잘 보는 거지 뭐 7월, 10월 더프 이런 거 잘 보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 평가원 문제만큼은 풀 때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돼. 내가 문제를 딱 보자마자 처음 하는 행동과 생각하는 방식이 난이도, 뭐 단원, 문항 번호랑 상관없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가능할 수 있냐고? 당연히 되죠. 평가원 교수님들은 이 문서에 적혀져 있는 출제 방식을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다 똑같이 설계하시거든. 우리는 이걸 역으로 다 해체해버려. 딱 나만의 원칙을 세워두고 문제에 접근하면 정답률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야.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상반기 동안에 기출 분석을 나름 한다고 했지. 근데 중킬러부터는 아예 막 손도 못 대고 있어? 100% 잘못 공부한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났더라도 시작은 할 수 있어야 돼. 손은 댈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고난도 킬러라고 해서 완전히 뭐 대단한 발상이 필요한 게 아니야. 쉬운 4점짜리의 풀이 과정이 여러 번 겹쳐져 있을 뿐이거든. 그리고 평가원 문제는 이 설계가 다 똑같다고 했죠.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배운 원칙대로 풀리는구나. 내 풀이를 계속 검증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알려줄 이 원칙대로만 평가 문제에 적용하고 검증하면서 풀고 분석하는 훈련을 2~3시간 정도는 하면 정말 2등급까지는 가능해요. 이 핵심 원칙을 여기서 다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궁금한 친구들은 이 영상을 좀 보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그니처 시리즈 영상을 3개 봐봐봐. 귀찮고 쌤 그냥 빨리 알려주세요. 직접 배우러 오시면 돼요. 고정 댓글에 수업 정보 넣어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자, 아무튼 이 원칙 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 여러 문제들로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잘못 풀고 있는지까지 싹 다 알려줄게. 대부분 잘못 풀고 있을 거야. 자, 이 문제부터 우선 너희들의 문제 푸는 잘못된 습관을 먼저 적나라하게 다 보여줄게. 쉬운 문제일수록 문제를 제대로 푸는 친구와 기계적으로 푸는 친구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거든요. 뭐 쉬워 보이니까 그냥 이걸 식을 가지고 풀고 해가지고 어떤 식이 되냐면 A1의 제곱이 9가 나와. A1은 풀마 3이다. 뭐지? A1이고 뭐야 둘 중에 뭐냐 이런 애들이 분명히 있다고. 여기서 한 30초 1분이라도 써요. 멘탈 좀 나간다고 살짝. 근데 이런 뻘짓을 하지 말고 뭐부터 하냐면 이 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자 이거야. 이게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이 1원칙이거든. 그러니까 이 구하는 것을 먼저 봐보는 거야. A6이 있잖아. 그럼 얘는 뭐겠니? A1 곱하기 아래 5제곱. 그럼 이건 A1의 제곱에다가 아래 5제곱이지 않겠어? 그럼 너가 앞에서 구해놨었던 A1의 제곱을 얘로 바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니들이 하는 뻘짓이라는 거야. 근데 얘부터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니? A1은 필요가 없는데 A1에 제곱하고 뭐 공비만 구하면 되겠다. 아니면 뭐 공비의 5제곱이 한 번에 나오려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조건들을 바라볼 수 있다고. 뻘짓 하겠어 안 하겠어? 절대 안 하겠지. 이걸 평가원이 출제했잖아. 만약에 니들한테 공비하고
첫째 항을 구하라고 하고 싶어. A6만 물어봐도 되잖아. 근데 왜 굳이 A1을 또 곱한 걸 물어보냐고. 우연이 아니라니까. 평가원이 다 설계하는 거야. 우리가 그 손바닥 안에서 노는 거라고 진짜.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푸니까 뭐지? 이렇게 된다고. 요거는 심지어 3점짜리예요. 19번 문제. 그럼 당연히 엄청 쉽게 풀려야 되지. 근데 여러분들 뻘짓 많이 했을걸? 보통 두 가지 케이스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애들이 푸냐면 얘를 적분을 해. 쌤 위치가 1이잖아요. 적분상수 나오잖아요. 근데 어차피 얘가 지금 미분한 거니까 적분된 녀석은 연속이잖아요 이러면서 얘를 적분해. 근데 어차피 t가 0일 때 원점 출발이니까 얘가 없어져. 그 다음 여기서도 막 적분을 하는 거야. 미치겠다니까. 여기서 선생님 연속이어야 되잖아요 하면서 막 3 넣고 3 넣고 막 난리를 쳐. 오케이 구했다 이러면서 위치가 1이네 그럼 얘가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는 거야. 이상하지 진짜 네가 봐도. 자 그 다음 또 어떤 친구들도 있냐면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게 핵심이구나. 그럼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한 번 있거든. 근데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그게 여기 있겠구나 해서 얘가 0이라고 쓴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K분의 4 더하기 3은 T. 그러니까 이 순간일 때가 두 번째로 바뀌는 순간이야. 이거를 적분을 해가지고 또 대입을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안 되겠지 이거. 되게 계산이 복잡하겠지. 근데 이걸 한다고 끝까지. 왜? 19번이니까 맞아야 되잖아. 이런 게 엄청난 뻘짓이야. 내가 지금 뭘 안 본 거지? 구하는 걸 보지도 않는 거야. 그냥 여기서부터 보면서 이렇게 푸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이것만 고쳐도 빨리 푼다고. 훨씬 더 평가원 문제는. 왜? 이 묻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뭘 기준으로요? 얘를 기준으로 우리 제발 뭐부터 하자. 설계를 하자 이거야. 어떻게 풀지 생각하자 이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양수 K잖아. 얘만 구하고 싶어. K가 뭔데 여기 있어요. 얘 세 글자로 뭐야? 기. 울기죠. 그럼 기울기를 내가 구해야 되는구나. 이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뭘 알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속도함수예요 속도함수. 얘가 뭐 3일 때 얘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거든. 서로 연속이에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야. 이 기울기를 구하려면 네 뭘 알아야겠니? 3, 마이너스 4니까 얘만 알면 끝나죠. 모르니까 알파라는 미지수를 두는 거야. 그럼 기울기인 K는 뭐가 되겠어? 알파 빼기 3분의 4가 되겠지. 이거 나중에 니들이 혼자 계산해봐. 평가원에서 문제를 얼마나 예쁘게 설계하냐면 알파가 나오는 것도 아니야. 알파 빼기 3 그 자체가 튀어나와. 얘가 4분의 1로 나와버려. 집어넣으면 얘가 16이다 그냥 나와. 엄청 예쁘게. 계산이 한두 줄밖에 안 돼.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알려줄게.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시각에서의 위치가 1이라고 했잖아. 그 순간은 알파라는 거 이해됐어? 왜냐면 운동 방향이 여기서 한번 바뀌고 여기서 한번 바뀌거든. 얘가 아마도 음수일 때일 거야. 얘가 t가 0일 때가 여기 있어서 x 알파를 넣었을 때가 지금 1인 거야.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원점 t가 0일 때 위치가 0이니까 이렇게 나와. 여기 지금 위치 함수를 적분한 녀석의 함수값이야. 얘는 위치 함수를 미분한 거야. 얘 두 개 엮으면 뭐 하고 싶니? 정적분하고 싶지. 개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속도함수를 적분한 게 얘에서 얘를 뺀 거구나. 걔가 얼마다? 1이다 이거야. 0부터 알파까지 적분한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한 거 더하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한 거예요? 0부터 3까지 적분하고 3부터 알파까지 적분한 거죠. 왜? 여기끼리 함수가 지금 나눠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 그냥 계산하고 3부터 알파까지 적분하는 건 이 삼각형 넓이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알파 빼기 3이라는 값이 그냥 나오는 거야. 얘가 밑변으로 넓이의 한 요소화 돼서 그 계산이 그냥 딱 한 번만 하면 돼. 이 계산 한 번만. 얼마나 쉽냐고. 그러니까 자꾸 계산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안 되고 문제를 제대로 뭐 하는 걸 못 하는 거야 니들이? 설계하는 걸 못 하는 거야. 그 설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 조건들을 연결 지으면서 생각하는 걸 못 하는 거야. 이걸 먼저 해야 돼. 근데 이게 쉬운 문제에서만 나올 것 같아? 그러지 않아. 잘 봐. 이건 꼭 봐야 돼. 이거 옛날 기출이거든. 근데 30번이야. 물론 문과 문제였어. 정말 뻘짓으로 푸는 친구들 어떻게 잘못 풀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풀어요. 첫째 항부터 합이 이거니까 이거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네. 그러면 SEN 빼기 1은 첫째 항에다가 잠깐만 이거 몇 번 해야 되지? n번인가? 그럼 n-1 마3 뭐 이런 건가? 뭐 고민을 막 해. 이게 좀 헷갈려. 왜냐면 an 일반항 이게 아니라 SEN-1, EN-1이니까 이게 좀 헷갈리거든? 그러다가 A2는 1이다? 뭐야 이거. A8은 또 어떻게 구하지? 이런다고. 이 나름 30번 문제여서 진짜 권위적인 문제라고.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읽어 제발? 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발 이제는 읽으면 안 될까? 얘 A8이래. 설계를 하자고 했지 내가. 설계. 근데 하나만 더 팁을 주면 이 설계를 다른 조건들과 연결을 지어보는 거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래. A8이라는 일반 항에 대한 녀석을 구하라고 하는데 합에 대한 조건을 준 거야. 그럼 너희들에 대한 머릿속에서는 합과 일반항 사이에서 내가 무슨 관계를 배운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A8은 S8에서 S7을 뺀 거구나.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럼 나는 뭐만 알면 돼? S8만 알면 돼. S7만 알면 돼. S2n, 뭐 S2n-1 식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야. 얘만 알면 되잖아. 그러니까 묻는 것에 맞게끔만 설계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S8은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S2n은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다. 야, 헷갈리면 이렇게 써요. 그럼 얘 첫째 항은 S2, 두 번째 항은 S4, 세 번째 S6, 네 번째 S8. 얘를 구하고 싶다니까.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죠. 근데 몰라도 공차가 2인 건 아니까 S8은 S2에서 공차 3번 더하는 건가? 뭐 이렇게 정도는 표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도 그럼 S7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 S1에서 공차를 3번 더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다? 이 녀석 알고 있죠? 이 녀석 알고 있어. 그러면은 이 A2는 1이라는 조건도 달리 보이죠. 뭘로 보여야 돼? A8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잖아. 합에 대한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A2는 또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얘는 S2에다가 S1 빼는 건데? S1 여기 있는데? S2 여기 있는데? S8에서 S7을 빼면 A8이 나오는 건데? 그럼 얘네 둘 빼는 건 얘네 둘 빼는 게 필요한 거잖아. 엄청 쉽지 않아? 이거 30번 문제였어. 만만하게 볼 건 아니었다고요. 그럼 얘네 두 개 빼봐. S8에서 S7을 빼면 S2에서 S1 빼고 더하기 얼마? 15. 그럼 S2에서 S1을 뺀 게 A2니까 얘는 정답이 얼마야? 16.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평가원 문제는. 설계를 제대로 하게 되면 그 기계적인 습관과 그냥 말도 안 되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냥 내 머릿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생각들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뭐에 맞게끔만. 이 묻는 것에 맞게끔만 생각을 하게끔 하게 해야지. 고2 때 모의고사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 가볍게 봐봐. 그럼 A14야. 이 조건들과 연결 지어봐. 또 나온 게 SN이지. 나는 A14를 S14에서 S13을 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는 S14와 S13을 각각 구할 수 있는 형태였죠. 근데 이번에 다 홀수창에 대한 거지. 그러니까 S2n 빼기 1은 이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홀수 번째 항이니까. 여기서 조금만 생각하면 되지. 이제 얘만 구하면 돼. 근데 S14는 당연히 S2n이라는 요 일반항을 기준으로 수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없잖아. 그럼 이제 이거를 너네 생각해야지. 홀수차항들로 어떻게 내가 표현하지? 라는 생각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설계라고. 묻는 것을 기준으로 조건들과 연결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설계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S15번째에서 A 15번째 항을 빼면 S14겠죠. 홀수 번째 항밖에 모르니까 이 두 개 가지고 얘는 표현이 가능하잖아. 이런 것들로 하면 계산이 많아질까?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예쁘고 멋지게 풀 필요가 없어. 묻는 것을 기준으로만 내가 알아야 될 것들 가지고 풀면 끝인 거야.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정말 많이 쓰여져. 이 문제도 한번 봐봐봐. 뭐 이렇게 되니까 직선 y좌편 같다? 뭐지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만 집중을 해, 하수들은. 그러니까 어떤 풀이를 막 발상적으로 외우는 줄 알아? 얘가 로그함수 위에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렇게 y절편 위에 있는 건데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림으로 막 풀어요. 내가 뭘 위해서 얘를 어떤 해석을 해야 될지 설계를 안 하고 하는 거야. 그 해석들이 내가 진짜 문제 풀 때 필요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막 고민을 하는 거지. 이러면 시간을 많이 쓴다니까. 봐봐, 묻는 것을 먼저 볼래 한번? F2라고 했죠. A의 2b제곱 더하기 B의 2a제곱을 구하래. 그리고 여기서 F1은 40이라고 했거든? A의 b제곱 더하기 B의 a제곱은 40이란 뜻이야. 평가원이 이 문제 냈어. 얘가 묻는 거야. 근데 만약에 평가원이 A도 B도 각각 예쁘게 구해지는 거라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풀게 주냐고. 선생님, 뭐 평가원이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럼 무슨 말이세요? 이런 형태로 준 이유가 반드시 있다 이거야. 구하는 것과 이 조건들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볼래?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이거 약간 제곱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A의 B제곱 더하기 B의 A제곱을 전체 제곱하면 얘가 1600이다. 그러면 내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만 알면 되나? 잠깐, 이거 A의 B제곱이나 B의 A제곱이 한 번에 구해지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상적이면 할 수 있어. 진심으로. 이거 안 된다면 하려고 노력해야 돼. 왜냐면 평가원이 이거 100% 설계한 거야.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풀어봐봐요. A의 B제곱과 B의 A제곱 이거밖에 안 나와. 평가원이 이 조건을 가지고 해석하면 얘가 나오게끔 설계를 했어. 그리고 이 조건 하나와 얘를 물어봤어. 그럼 너희들은 먼저 이거 A하고 B를 각자 구하는 게 아니고 뭔가 A의 B제곱, B의 A제곱 이런 것들이 한 방에 구해질 것 같아 라는 걸 미리 생각했다면 엄청 유리했겠지.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 매번 평가원이 이렇게 문제를 풀게끔 설계하고 출제한다니까. 어려웠던 문제. K 더하기 로그 2K야.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거 좀 이상한데? 이 새끼가 한 번에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정말
당연한 거라고, 평가원 문제에서는. 실제로 넓이가 16이다라는 거 해석해보잖아? K 더하기 로그 2K 빼기 1인가? 뭐 이렇게 아마 나올 거야. 근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풀겠어? K는 뭐야? K 어떻게 구하지? 로 간다고. 근데 K가 안 나와. 이것만 나오지.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고. 지금 가장 최근 기출도 봤지? 뭐 몇 년 전 것 봤지? 10년 전 것 봤지? 다 봤는데도 다 먹히잖아. 그럼 평가원이 이걸 의도하는 거 아닐까? 이제는 진짜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게 문제풀이의 시작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최소 9번에서 뭐 14번, 뭐 20번 이 정도의 쉬운 4점 풀만한 4점짜리 문제들이 훨씬 빨라지는 거야. 단 평가원 문제에서만. 나는 미친 듯이 연구했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 이제 어려운 문제 풀 때 또 다른 원칙들이 있는데 우선 여기서부터 놀란다고. 아, 내가 문제를 잘못 바라봤구나. 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뻘짓을 많이 했구나. 그 잠깐의 고민이 시험장에서는 1분이 아니라 5분, 10분으로 늘어난다고. 식은땀 줄줄 흘리고. 수능 날에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를 내가 그렇게 고민하면 당연히 흔들리지 않을까? 그냥 그런 것들부터 원칙들을 딱딱딱 삼아서 문제 풀 때 일관되게 접근해야 되는데 3, 4등급들은 이거부터 안 한다고. 제발 이거부터 좀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어. 이게 겉으로 보면 되게 사소한 방법 같지만 이걸로 완전히 뻘짓이 줄어들어. 기계적으로 푸는 내 나쁜 습관도 완전히 없어질 거고 필요한 생각만 딱딱딱 하니까 시간 세이브가 엄청 많아지겠지. 나중에 15번, 21번, 22번을 풀만한 시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단점이 하나도 없다고. 최소 5개년 기출의 적용을 먼저 해봐야 돼.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풀어본다면 정말 다 유사한 과정으로 풀리게 될 거야. 근데 막상 혼자 하니까 잘 안 돼요 뭐 이런 애들은 대치대찬학원에서 쌤이 7, 8월에 정규 수업 하는데 그거 한번 들어와봐. 만약에 뭐 네 원래 그냥 페이스에 맞춰서 강의 듣고 관리받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재밌는 수학에 인강을 들어도 상관없어. 재밌는 수학 인강은 이미 완강되어 있어요. 커리큘럼이 3개가 총 있어. 근데 대치동에 있는 현장 강의는 이 완강한 3개의 강의 중에서 이 2개의 커리큘럼이 한 20주 분량이거든. 근데 이걸 7, 8주 만에 끝내버려. 그러면 이게 뭐 압축되겠지. 나머지 문제들은 안 풀어주냐? 아니, 다 복습 영상으로 다 줄 거야.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입장에서 1+1 느낌이지. 현장에 있는 어떤 그런 몰입도 높은 강의를 원한다면 대치동으로 와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이게 말이 뭐 현강, 인강이지 사실 1:1 과외처럼 느껴질 거야. 너희들이 질문하는 모든 내용을 제가 직접 하나하나 영상으로 찍어서 답변해 줄 거니까. 인원을 아마 제한할 거야. 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7월, 8월 이 2달만큼은 지금까지 했던 뻘짓, 이제 뻘짓인 거 알았잖아. 제발 그거 그만하시고 여러분의 약점을 좀 든든하게 이제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아무튼간 또 여러분들이 못하고 어려운 것들 제가 싹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요. 자, 그럼 더운 날씨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는 또 대치동에서 7월, 8월에 현장에서 봅시다.